이 방송은 보고 계시는 스폰서의 제공으로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생존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벙커모토의 고사장입니다. 자, 오늘은 헬멧을 쓰지 않았는데요. 수다를 떨다 보면은 숨이 차가지고, 자, 그리고 요게 뭡니까? 자, 화이트보드를 제가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기 위해서 제가 고가의 첨단 장비를 구입했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자, 요런 것도 구입을 했어요. 여러분들한테 항상 첨단 장비로 보답하는 벙커모토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번 시간에는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코너링에 대한 여러가지 오해와 진실, 뭐 요런 쪽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뭐 이렇게 추측이나 뻥을 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뭐 코너링을 엄청 잘 타는 사람은 아닙니다. 뭐 무릎을 막 긁고 다니고 이런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뭐 서킷에서도 뭐 서킷, 네, 뭐 그렇게 많이 다니지도 않았어요. 네, 서킷 조금 뭐 다녀본 건 있지만, 그렇게 뭐 제가 뭐 서킷에서 뭐 엄청나게 뭐 타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기초 과정만 이렇게 뭐, 네, 어느 정도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기초적인 것만 배웠습니다, 솔직히. 뭐 대회 나가본 적도 없어요. 대신에 그냥 뭐 이렇게 뭐 책은 많이 봤죠. 네, 책 많이 보고, 네, 오토바이를 책으로 배웠습니다. 자,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 아시죠? 네, 오토바이는 책으로 배우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일단 몸으로 배우는 여러 가지 스포츠들은 몸으로 배워야지, 이론적인 뭐 영상이나 글 같은 걸로는 배우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직접 아는, 자기보다 이제 레벨이 높은 사람한테 원터치 레슨이라고 하죠. 그런 식으로, 원포인트, 네, 원포인트 레슨이라고 하죠. 그런 식으로 배우지 않으면, 지금 목이 아프지? 사실상 제대로 된 기술을 배울 수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자, 말이 길어졌네요. 자, 빨리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코너링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코너링이 아마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코너가 있다. 자, 중앙선 생략. 네, 중앙선 생략하겠습니다. 대부분 이제 코너링을 오토바이를 타시는 분들은 이런 코너가 있을 때 되게 멋있게 돌아가고 싶어 하죠. 전부 뭐 무릎 빡 긁으면서, 네, 바이크 이빠이 눕히면서 무릎 딱 긁고 뭐 시선 처리 딱 해주면서, 네, 핸들 오토바이는 이쪽에 있는데 머리 이쪽 보고 있어. 자, 이런 식이죠. 보통 이런 식으로 시선 처리 한다고들 하죠. 코너의 탈출구를 봐라, 뭐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쪽에서 아웃 인 아웃으로 진입하면서, 네, 안쪽 딱 찍고 여기 정점, 에이펙스라 그러죠 보통. 에이펙, 이거 스펠링 맞나? 네, 에이펙스 찍고 쫙 가속하면서 탈출. 여기서 이제 많이 누우면서 무릎 이빨 긁고, 네, 그런 걸로 생각하시는데, 보통 이제 또 속도도 빨라야 되잖아요. 또, 네, 속도도 빠르면서 이런 식으로 돌을 내면은, 일단 보통 생각하시는 게, 일단 멋있게 코너를 돌기 위해선, 네, 무릎 꿇기, 뱅크각, 이빠이. 이게 일본 말이 이빠이. 네, 끝까지, 네, 끝까지란 뜻인데, 많이. 근데 이게 이빠이라는 게 사실 지금 이 시국에 일본말을 쓰면 안 되긴 하지만, 사실 이빠이란 말이 좀 되게 와닿아요. 저희 한국에서도 옛날부터 워낙 많이 쓰던 말이라, 이빠이란 말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좋아하긴 합니다. 좀 웃겨요, 좀 이게 말이. 어쨌건 뱅크가, 네, 많이 누울수록, 네, 멋있게 돈다. 그리고 타이어가 엄청 막 하이 그립 타이어, 타이어가 좋아야 된다. 타이어가 상타치, 네, 비싼 고급 타이어를 껴야 된다. 그리고 바이크가 또 좋아야죠. 바이크가 알차여야 된다. 알차.
최소한 1000cc 리터급. 네, 최신형. 자, 그리고 또 하나 간 튜닝. 네, 요런 게 이제 다 돼야지 뭐 이런 식으로 막 도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요런 게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코너에서 제대로 돌질 못하는구나. 딱 이렇게 뭐 유명산이 있는데 가봤더니 오우 막 잘 타는 분들 보니까 속도도 되게 빠른데 막 왕 누워서 막 간단 말이죠. 그래서 야 이게 내가 이런 걸 못하기 때문에 코너를 잘 못 도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뭐 사실 뭐 저도 이제 100%라고 말은 못 드리겠지만 사실은 대부분 되게 잘못된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자, 왜 그런지 제가 이렇게 뭐 몇 가지 얘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대부분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이렇게 도를 내면 일단 속도가 빠르니까 빠르게 코너를 멋있게 돌려면 일단 속도가 되게 빨라야 되고 그 다음에 빠른 속도로 코너를 돌려면은 일단 바이크를 많이 눕혀야 된다. 네. 눕히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무릎도 막 긁으면서 무릎을 긁어야지만 바이크가 이렇게 많이 눕히면서 코너를 뭐 멋지게 돌아 나갈 수 있다. 빠른 속도로. 이렇게 보통 생각하시는데 자, 근데 뭐 여기서부터는 제가 이제 일단 뭐 짧은 지식이지만 네, 서킷에서 뭐 짧게나마 이렇게 배웠던 거를 실제로 느낀 점이 있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완전 뻥은 아니에요. 물론 저보다 고수 클래스 분들은 뭐 틀렸다라고 얘기할지도 모르죠. 어쨌건 저는 딱 제 수준 정도 일반인 라이더 네, 무릎 같은 거 긁을 줄 모르고 과격하게 코너를 탈 줄도 모르는 일반인 라이더 기준에서 서킷에 살짝 가서 기존에 몰랐던 서킷 테크닉을 조금 익히고 난 뭐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도 사실 뭐 과격하게 무릎을 긁고 이런 걸 안 합니다. 사실 할 줄도 몰라요, 솔직히. 다 때가 되면 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많이 착각하시는 게 뭐냐. 바로 코너 진입하고 보통 이제 진입 전에 뭐 이렇게 브레이크를 잡아서 속도를 좀 다운 시킨 다음에 이렇게 돌아 나간다는 건 아시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되게 빠르게 돌아야 된다고만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는 코너를 갖다 되게 안정적으로 도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부분까지 여기서 진입할 때 이 부분까지 자 여기서부터 진입부터 이 부분까지 여기서 일단 속도를 감속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근데 실제 저돌적으로 코너를 타시는 분들은 그냥 미친 척하고 여기서 그냥 감속 안 하고 그냥 우악 들어가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속도가 꽤 빠른데도 감속을 조금밖에 안 하고 그 속도를 제어하기 위해서 이제 바이크를 이빨에 눕히면서 막 무릎을 긁어가면서 당연히 속도가 어느 정도 있어도 바이크가 많이 누우면은 코너를 돌아 나갈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의 또 한계가 또 어떤 경우에 사고가 나는지도 한번 좀 이따 얘기를 드려볼게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기까지 오는데 이 전까지는 되게 속도가 빨라요. 안정적으로 돌기 위해서는 여기까지 달려온 속도를 이 감속 구간에서 다 날려버립니다. 감속 구간에서 속도를 정말 팍 끊어버려요. 근데 이게 그 정도로 감속이 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이러면 돼요. 대부분은 여기서 막 예를 들어 100km로 달렸다고 칩시다. 여기까지 100km로 돌진을 했어요. 그러면은 저도 옛날에 지식이 없던 시절에는 100km로 뿌앙 가다가 계속 100km. 여기도 100km. 여기도 100km로 그냥 무앙 도는 줄 알았어요. 대신 속도가 빠르니까 으아 누우면서 바이크를 최대한 누우면서 그냥 부악 돈다고 생각을 했죠. 근데 실제로 이런 식으로 타시는 분들도 있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되게 위험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런 라이딩 방식은. 그래서 실제로는 어떤 식이 이제 좀 FM? 정석이라고 얘기를 드리냐면
여기까지 100km로 왔다가 코너 진입 직전에 여기까지 요 짧은 구간에서 감속을 하는 겁니다. 감속을. 물론 이제 감속할 때 앞브레이크를 적극적으로 써야죠. 뒷브레이크는 사실 큰 의미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뭐 오토바이 자체가 애초에 태생이 앞브레이크에 모든 하중이 걸리기 때문에, 차도 마찬가지죠. 차도 사실 앞브레이크가 보통 더 이게 디스크가 큰 게 껴져 있죠. 앞제동력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꽂히죠. 대부분 차들도. 자, 여기까지 100으로 달리다가 실제로는 이 코너를 도는 에이펙스 지점, 네, 이 지점까지는 사실은 여기서부터 이 구간 사이에 감속을 왁 해가지고 약 충분히 커브를 돌 수 있는 속도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네, 30km까지 감속을 했다고 일단 네, 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되게 급한 이런 헤어핀 커브에서는요, 30km로도 이렇게 도는 게 만만치 않을 수 있어요. 이게 엄청 거대한 헤어핀 커브면은 30km 이상 땡길 수 있지만, 되게 급격하게 꺾어지는 헤어핀 코너에서는 30km로 도는 것도 만만치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코너 크기에 따라서, 스케일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30km로 줄였기 때문에 여기를 이렇게 돌아 나가는 과정이 되게 수월한 겁니다. 네, 이 정도로 다운을 시켰기 때문에 이 코너를 돌아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적정한 속도로. 만일에 이 속도가 여기서 다운이 안 된다 그러면은 보통 이제 1루 나가버리죠. 네. 코너를 돌 수가 없기 때문에 속도가 너무 빨라서 감속을 못 해버리면은 1루 나가서 가드레일에 박고 그냥 슈퍼맨 되면서 바로 이제 시온으로 넘어가는 거죠. 네. Knocking on Heaven's Door라고 이제 뭐 천국의 문을 이제 두드려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보다 브레이크 테크닉이 좋은 분들, 그리고 이제 코너를 되게 잘 타는 분들은 요런 감속을 엄청 잘합니다. 코너 진입 직전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느린 속도로 코너를 진입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요거는 저도 이제 뭐 서킷에서 배운 거기도 한데, 생각보다 감속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가는 이제 와이딩 코스 같은 데서도 앞쪽에 어떤 코너가 있는지 알 길이 없어요. 네, 그런 곳에서도 어느 정도 속도를 내면서 경쾌하게 달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감속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앞에 어떤 코너가 갑자기 나타나더라도 잽싸게 감속을 할 수 있어요. 그 스킬이 좋습니다. 실력이 좋은 분들이. 근데 일반 분들은 절대 감속을 못하죠. 감속한다고 했다가 더 위험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무서워서 확실한 감속을 하질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돌지 못하고 튕겨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감속을 했다 하더라도 애초에 느린 속도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 진입 직전에 직선 구간에서 100km가 아니라 한 50km, 네, 50km로 돌진을 했다고 봅시다. 그러면 50km에서 30km까지 줄이는 거는 가능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코너링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이 구간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네.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구간 사이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트랙션이 없다. 네. 대부분 초보 라이더 분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에이펙스를 넘어가는 부분까지 이 트랙션 자체를 완전 날려먹은 채로 주행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엄청 불안해져요. 막 바이크 후들들거리고. 왜 그러냐면은, 저번 강좌에서도 얘기를 드렸지만, 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트랙션을 유지하면서 가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이제 슬로틀 전개, 충분히 감속을 여기까지 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에이펙스까지 가는 동안에 요 에이펙스. 근데 에이펙스라는 거는 뭐냐면 이제 코너의 정점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지점을 정점으로 가속을 하게 돼요. 요 부분을 기준으로 가속을 하는 방식은 사실은 트레일 브레이킹을 쓸 때 가능한 그런 테크닉이고, 트레일 브레이킹을 쓰지 않을 때는 코너링의 그냥 정점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직선으로 자기가 주파할 수 있는 라인이 만들어지는 그 시점, 그걸 바로 에이펙스라고 보셔도 돼요. 예를 들어 여기까지는 선회를 했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제 직선 구간이죠. 직선 구간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마음 놓고 슬로트를 이제 개방을 막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에이펙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인 분들은, 트레일 브레이킹을 안 쓰는 일반적인 분들은 요 지점까지 감속을 한 다음에 감속에 성공을 했다면은 여기서부터는 이제 코너를 인 쪽으로 쓱 붙으면서 서서히 가속을 하죠. 가속을 하면서 점점 돌아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런 식이겠죠. 네, 여기까지 속도를 줄였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다시 가속을 하는 거죠. 가속 1단계, 2단, 슬로트를 개방하는 수치라고 봐주세요. 1, 2, 여기 3, 4, 5, 6, 7, 8, 9, 10 이런 식으로 여기서부터 이제 풀 슬로트를 부앙 당기겠죠. 이제 직선 구간이니까.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동력을 연결시키면서, 그러니까 서서히 슬로트를 가속을 하면서 코너를 탈출해 나가는 이런 방식이 바로 이제 대표적인 트랙션을 유지하면서 달리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트랙션이라는 거는 바이크가 가속을 하거나 감속을 할 때 발생됩니다. 바퀴가 계속 땅이랑 마찰이 생기면서 돌아야지 이 트랙션이라는 게 발생해서 바이크가 후들후들거리지 않고 딱 안정적으로 잡히면서 굴러가게 하는 그런 걸 바로 트랙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트랙션이 잃어버린다라는 거를 쉽게 느껴보시려면은 코너 돌 때 기어를 한번 중립으로 놓고 중립으로 놓고 동력을 끄는 다음에 한번 코너를 돌아보세요. 얼마나 불안하고 바이크가 휘청거리고 위험한지 아시게 될 겁니다. 저속 유턴 구간 같은 데서 한번 그런 연습을 해보세요. 동력을 딱 끊어버리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중립으로 아예 놔버리고 한번 쓱 돌아보던가, 아니면은 클러치를 잡아서 완전히 동력을 끄는 채로 한번 유턴 구간을 쓱 돌아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아마 되게 공포를 느끼시게 될 겁니다. 이거 왜 이러지? 바이크 이거 금방이라도 자빠지겠는데? 이런 느낌을 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트랙션을 잃어버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브레이크를 약간 잡으면서 유턴을 돌던가, 아니면은 저속으로라도 슬로트를 감으면서 유턴을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아마 보통 그러겠죠. 네,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미 트랙션을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게 돌면은 조금 이제 불안함을 안 느낄 거예요, 여러분들도. 네, 그 이유가 바로 트랙션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트랙션이 유지 안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보통 코너에서 실수가 항상 많이 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초보 라이더가 이제 트랙션을 잃어버린 채로 코너를 돌게 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자, 일단 딱 들어갑니다. 책에 나온 대로 감속을 했어요. 여기서 다 이렇게 직선 진입 전에 감속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여기서 딱 감속을 했어요. 근데 감속을 했는데도 또는 생각보다 감속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거 코너를 이제 기울이기 시작했는데, 바이크를 코너를 쓱 들어가는데 이거 빨라서 아무래도 못 돌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야, 이거 더 속도를 줄이지 않으면은 코너를 못 돌아 나갈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드는데, 내 속도가 지금 너무 빠른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면은 보통 초보 라이더 분들은 어떤 행동을 하냐면, 브레이크를
잡고 싶지만 감속을 해야 되는데, 근데 코너에서는 브레이크 잡는 거를 상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 위험하잖아요. 코너 도중에 브레이크를 잡으면은 큰일 난다고 이따 보통 배웠으니까. 그러니까 브레이크는 잡을 수 없고 좀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잡을 때는 이제 반드시 클러치를 같이 잡아야지 시동이 안 꺼진다는 그 기존에 이제 학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 와중에 미세하게라도 브레이크를 잡는데, 네, 클러치를 완전히 잡은 채로 브레이크를 잡는, 네,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클러치를, 네, 반 클러치도 아니고 무서워서 어쨌건 클러치를 이렇게 잡아서 동력을 완전 끊어버리게 돼요. 왜냐면 브레이크 잡으면서 클러치 잡는 게 버릇이 돼서 그런데, 자, 그런 식으로 그러면 동력이 이미 끊어졌기 때문에 이 트랙션이 일단 날아간 겁니다. 물론 미세하게 브레이크를 막 아주 살짝 잡긴 했지만 사실상 이건 잡은 것도 아니에요. 제대로 잡으면은 브레이크를 잡으면서 트랙션이 또 발생하기도 하는데, 사실 초보 라이더 분들은 코너에서 브레이크를 잡는다는 거는 거의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많이 배워왔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절대 브레이크를 잡지를 못해요. 또는 여기서 그래도 무서워서 어떻게든 브레이크를 좀 잡는 분들은 대부분 바이크를 세워서 브레이크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보통 코너에서 브레이크를 초보자들이 무서워서 브레이크를 잡으면은 바이크가 쓴다고 하는데, 뭐 그거는 바이크 기종에 따라서 브레이크를 잡으면은 앞브레이크를 잡으면 심하게 바이크가 쓰는 기종도 있다고는 하는데 그렇지 않은 기종도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브레이크를 잡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자기가 바이크를 세워버립니다. 왜냐면은 누운 채로 브레이크를 잡는 거는 너무 두렵기 때문에 누운 채로 브레이크를 잡았다가 앞바퀴가 미끄러진다고 꽈당 하는 거를 생각하기 때문에, 자, 교보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자, 이게 이렇게 바이크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코너 이렇게 중간에 요거 기준으로 하니까, 네, 좌커브죠. 자, 이렇게 딱 누워서 가고 있는데 못 돌 것 같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때 앞브레이크를 잡으면은 앞바퀴가 미끄러지면서 바이크가 이렇게 완전히 꽈당, 네, 자빠질 거라고, 뭐 실제로도 그래요. 네, 이렇게 누운 채로 앞브레이크 잡으면 바이크가 완전히 이렇게 꽉 미끄러져 버리죠. 앞바퀴가 슬립이 나면서. 자, 그렇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일단 못 잡습니다. 절대로. 저도 그랬어요, 옛날에. 그래서 어떻게든 여기를 갖다 뭐 살아 나가야겠다 생각이 들면은 본능적으로 자기가 바이크를 세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은 브레이크 잡으려면 바이크를 세워야 된다고 계속 교육을 받았으니까. 그러면은 바이크를 세워서 브레이크를 당연히 잡겠죠. 이제 바이크 섰으니까 브레이크를 잡아야지. 일단 머릿속에 복잡해지겠죠. 본인도 바이크를 세우면은 돌지 못하고 이쪽으로 돌진한다는 걸 알긴 알 거예요. 그 짧은 찰나에도. 하지만 브레이크를 잡아야 돼서 그나마 사고를 최소화라도 하기 위한 그런 본능 때문에 바이크를 세워서 브레이크를 그나마 잡으면서 돌지 못하고 직선으로 돌진해서 이쪽 가드레일에 꽝 하고 박아버립니다. 그나마 속도가 낮으면은 뭐 그냥 갈비뼈 몇 개 부러지고 살아남겠지만, 속도가 좀 빨랐다 그러면은 바로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변사체가 될 수 있다는 거, 네, 이 점 명심하셔야 됩니다. 변사체가 되면서 바로 시온으로 건너가는 거죠. 또 네오 만나야죠 또. 자, 그래서 이렇게 되시기 싫으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트레일 브레이킹을 사용할 때는 브레이크를 잡는 동시에 슬로튼을 완전히 놔버리는 겁니다. 지면과의 마찰이 발생하면서 트랙션이라는 게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돌진하면서 빠바박 치면서 1, 2, 3 쿠션, 수리비 곱하기 3에 본인은 또 가드레일 뚫고 날아가면서 바로 이제 시원해요. 그렇게 이제 인생을 종칠 수 있다는 거 명심하셔야 됩니다.